안녕하세요. 오늘 3월 13일 오정근의 쏙쏙경제 정책 실물 금융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의 쏙쏙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해드리는 명품 시사해설 정책 실물 금융 세경제 파트 세경제 3월 13일 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은 제 방송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더 확대한다고 해서 20조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농어촌에도, 200만 원씩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너무 돈을 많이 푸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문제가 지금 각종 돈 뿌리기가 너무 좀 지나치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약국도 2만여 곳에 대당 44만 원의 체온계를 지금 보급한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발생 1년이 지나서 시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44만 원짜리 체온계를 2만여 곳에 보급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좀 이게 기가 막힌 것은 수산자원지킴이라고 그래서 60명에게 월 200만 원, 202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데 이것이 전국 수산 공판장 30여 곳에 전단을 나눠주는 거라고 그래요. 전단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60명을 선정해서 월 202만 원씩 6개월 동안 준다. 이게 무슨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너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알바와 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70만 명, 7, 80만 명 단기 알바인 노장년들의 일자리, 또 청년 알바들, 대개 한 노장년은 24만 원, 27만 원 정도, 청년들은 5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또 202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형평성의 문제도 좀 제기됩니다. 또 이게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1만 명에게도 월 210만 원 지급한다. 이미 많이 분리 배출하고 있는데 여기 또 1만 명을 선정해서 210만 명을 지원한다. 이게 지금 말이죠. 선거를 앞두고 그냥 너무 많은 말도 안 되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월 2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자리가 사정이 어려운 속에 200만 원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수산자원지킴이 혹은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안내 1만 명에게 월 21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한다. 또 뭐 태양광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 태양광 사업이 지금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본적으로 유가 하락 있고 전력 판매 단가가 떨어진 탓인데 이걸 코로나 재난과는 무관한데도 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 우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 되면 막 그냥 돈을 풀면서 지금 이번에 추경이 20조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등 의결권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제가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면서 차등 의결권 문제가 크게 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 법이 하나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도 차등 의결권 벤처기업이 하나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그런 게 제한돼 있는데 그 벤처기업이 상장을 하면은 바로 그냥 3년 이내에 그 차등 의결을 폐지해야 되는 절반이 차등 의결권법이 국회에 제한돼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차등 의결권이 재벌 경영권 승계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게 일단 승계가 되는 자녀에게 주식이 양도되는 순간 보통적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법이. 그래서 이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 마음대로 발행 가능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이번에 제안된 법에도 보면은 요건 충족이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 충족이 주식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이런 차등 의결 주식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상장사는 차등 의결권이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도입하려고 하는 차등 의결권, 벤처기업에 한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차등 의결권이 거의 그냥 잣대고 포대고 다 떼어버려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택 금융을 지금 말이죠.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을 계속 증가하자. 은행 대출을 계속 규제합니다. 하면서 원리금
상환 균등 상환하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규제하다 보니까 이금융권으로 대출이 옮겨갑니다. 그러자 이금융권도 틀어막는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100%가 넘는 사채로 빠지게 되죠. 3천만 원을 예컨대 3천만 원 빌리는데 이자를 3천만 원 낸다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빈곤의 늪으로 추락하고 다시는 헤어나기 힘든 상황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대출 수요가 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예컨대 집을 살려고 하는 대출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이 요즘 자영업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금 대출, 그다음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월세 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계 안 되면 생계 대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금 수요를 대출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지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틀어막기만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우선 급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연리 100% 200% 300% 넘는 고금리 불부사채를 가게 되죠. 가게가 완전히 파산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정책당국이 고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삼성이 중국 시안에 반도체 2공장을 건설해서 월 13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참 이것이 참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중국 시장도 생각이 되고 또 미국의 정책도 생각이 되는 미국이 지금 현재 미국,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려고 하면서 한국이 너무 정부가 친중 정부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속에서 지금 우리 삼성의 중국의 시안 공장, 반도체 2공장을 증설하는 이런 문제는 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기대도 되지만 우려가 앞섭니다. 그리고 이게 반도체가 지금 이제 굉장히 4차 산업의 중요한 핵심 기술을 뜨면서 미국이 반도체 동맹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중국에 지으면 자연 기술이 이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구나 엊그제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와 중국의 기술 수준의 차이가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80.1이고 중국은 80.0이다는 얘기예요. 거의 중국 기술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기술 심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가급적 못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은 이번에 어제 폐막된 양해에서 앞으로 8대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10조 위안, 한국 돈으로 1,6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까지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 이전이 될 수밖에 없는 대중 투자를 계속 확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돈을 계속 이익 공유한다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곧 중국의 추월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도 나오될 그런 우려가 큽니다. 여기 이제 메리켈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잠깐 인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뭐 사저 문제도 불거지고 또 적폐청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불거지고 또 심지어는 권력구조 계획 같은 것도 큰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메르켈은 지난 15년 동안 재임 중에 한 번도 정치적 라이벌들 적폐청산으로 몰아붙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이기려고 우리 가덕도 같은 뜬금없는 세금 포복이 SOC로 국고를 탕진한 적도 없고 검찰을 개혁한답시고 제멋대로 검찰을 난도질해서 이번에 LH공사 수사에도 검찰은 손도 못 대게 하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코로나19 와중에도 방역이나 민생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 행위와 정책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년 동안 독일의 수상으로 있으면서 독일을 아주 강건한 반듯한 독일로 이제 통일 후에 1989년에 동독과 서독이 통합한 통일 이후에 굉장히 그 통일 부유증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 10년 동안 힘들었던 그
독일을 재건시켰다. 그러면서 또 2011년도에 유럽 재정 위기도 독일이 주도해서 잘 극복시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으로 상대방을 적폐로 몰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정말 사수를 부리는 그런 정책을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메르켈 총리는 우리가 잘 알지만 동독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뭔가 좀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침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미국은 이제 어제 열렸던 쿼드 정상회담에서 특히 반중 연대를 강화하는데 그중에서 5G 기술을 워킹 그룹을 꾸려서 중국을 옥죄한다. 지금 5G가 초고속 통신망에 이게 모바일 폰으로 우리가 다 지금 플랫폼 기업이 뜨고 있지만 이게 바탕이 되는 하드웨어가 전부 초고속 통신망이에요. 이 초고속 통신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초고속 통신망이 없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초연결, 초지능 사회지만은 초연결되는데 바로 5G 통신망이 중요한데 중국의 5G 통신망 기술을 이제 5G 통신 기술을 워킹그룹을 꾸려서 중국을 옥죄한다는 그런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5G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상용화했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쿼드 회담에 들어가고 있지 않음으로써 여기에서 소외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와 연이어서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제 그래서 이제 5G 표준도 논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먼저 상용했기 때문에 5G 표준에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정상회의 직전에 미국이 화웨이를 다시 또 때렸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과 전략적 대화도 필요 없다. 이 화웨이가 왜 문제가 됐냐면 화웨이의 스파이 칩이라는 것을 화웨이 통신 장비에 스파이 칩이 그야말로 쌀할 만한 스파이 칩을 내장해 가지고 기술을 해킹해 갔다는 얘기가 계속 미국에서 계속 그것이 이제 제기되면서 화웨이 회장의 딸을 캐나다에서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구속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화웨이 5G 장비를 공급을 차단한다 하는 것을 어제 미국이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도 지금 이제 통신회사가 세 군데 있죠. KT와 LGU 플러스 그다음에 SKT인데 KT와 SKT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쓰지 않는데 LGU 플러스만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 주장은 이제 중국 사정을 봐주지 않겠다. 동맹국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하도록 목청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클린 네트워크냐 미국이 신뢰하진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쉽게 하면 화웨이 통신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도 거기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민주선거가 사라지는 홍콩 어제 양해에서 홍콩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미국과 EU가 강력한 규탄을 했다. 주요 내용이 고위급 심의위원회 설치해서 피선거권 자격을 미리 심사해서 중성파를 선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행정장관을 선거인단을 1,500명으로 늘리고 입법부 의원을 70명, 90명으로 늘리는데 여기 대부분 다 친중 세력들을 임명한다. 그래서 완전 홍콩을 완전 장악하는 것으로 어제 양해에서 결판이 났기 때문에 미국과 EU가 당연히 강력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을 파고든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위구르족 탄압이죠. 200만 명이 1,400개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가장 잔악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수용된 여성들의 성폭행 등도 폭로되고 있고 학살 보고서까지 국제 전문가들은 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라고 계속 강도 높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은 계속 한미일 삼각 협력 복원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미국의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동참할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야 된다. 이제 선택을 하라 하는 압박을 계속 미국이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굉장히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심층 분석을 통해서 보도드린 바 있고요. 미국은 5 월부터 모든 성인 접종을 해도 7 월부터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반기에 미국 경기는 완전히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년 내 집단 감염이 집단 면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치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제 우리도 뭐 K 방역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냥 규제하면서 이렇게 어 K 방역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백신을 빨리 구해서 우리도 빨리 집단 면역에 대해서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오히려 백신은 잘 지금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집단 면역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재난지원금만 선거를 앞두고 살포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